미국 경제는 내년 2분기부터는 회복의 가속도가 붙어 연말까지는 완전한 경기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가 내놓은 경제 전망입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내일쯤 파이자 백신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는 오늘 파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이후 100일 안에 1억 명 백신 접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자 백신 배포에 대비한 대형 병원들의 준비도 모두 끝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는 3만 800명이 넘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는 1.94%나 급락했습니다. 그동안 가파른 상승세가 조정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네,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오늘은 1.94%나 하락했습니다. 기술적인 조정이라는 분석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2분기부터는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연말쯤에는 코로나 사태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가 예측한 분석 모델입니다. 코로나 백신 효과를 적용한 분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내년 2분기부터 급성장할 전망이다.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 내년 말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가 올해 처음으로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데 무려 3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을 뒤집은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빠른 백신 개발과 보급 시기가 변수가 됐습니다. We expect growth to slow down substantially. So this fourth quarter, 1.2%, the first quarter of next year at 1.8%, and then at least 6% growth in the second quarter and consistent growth above 3% annualized all the way out through 2023. 하지만 캘리포니아주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시기는 미국 전체 평균보다는 늦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매우 높은 코로나 확진율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자택 대피령 같은 강력한 정부의 규제 방안을 유지해야만 경제 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ad lower mortality, so they had better health outcomes, but they also had better economic outcomes. But there is some evidence that the economic outcomes are really better when you have the interventions such as that which California has had. 업종별 전망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관광업계와 소매업, 교육 관련 분야는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 반면 기술산업과 주택건설, 그리고 물류업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제를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요를 기록한 캘리포니아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열기는 오는 2023년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 안에 모두 1억 명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배포에 대비한 모든 준비는 사실상 오늘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화이자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 요건을 만족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방 효과는 한 번 맞으면 52%, 두 번 맞으면 95%라고 확인했습니다. 접종 부위 통증과 피로감 등을 부작용으로 느낄 수 있지만 이틀 내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FDA는 이르면 내일 전문가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We do feel that preliminarily that the success criteria have been met. 일선 병원들도 화이자 백신 보관을 위해 영하 80도 저장이 가능한 초저온 냉동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접종을 위해 해동, 희석 과정이 필요해 더 까다롭다고 말합니다. We are going to have labeling where we'll identify when they were removed from the freezer, how long they are good for. 이 병원이 가지고 있는 초저온 냉동고는 대당 가격이 $20,000, 우리 돈 2,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코로나 백신 보관을 위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1억 명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 million shots in the first 100 days. And we'll follow the guidance of scienc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백신 책임자조차 행정명령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Frankly, I don't know, and frankly, I'm staying out of this, so I can't comment. 미국에선 최근 닷새 동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 넘게 발생하고 누적 사망자가 29만 명에 이르는 등 사실상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보다 앞선 오늘 파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친 다음 승인했다는 점을 캐나다 총리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김종훈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영국 바레인에 이어 캐나다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파이자의 코로나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며 파이자의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자와 총 2천만 회분의 백신을 계약한 캐나다는 올해 우선 25만 회분을 공급받게 되는데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와 직원 등이 먼저 접종을 받을 계획입니다. The first shipment of doses is tracking for delivery next week. Shipments will continue to arrive into 2021 with millions of doses on the way. 파이자의 본사가 있는 미국은 내일 긴급 사용 승인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내일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회의를 열어 파이자 백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오늘은 에이자 보건장관이 승인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If everything is on track, it could be a matter of days. Then FDA approves the vaccine. We would then authorize shipment within 24 hours. It would literally go, this Pfizer vaccine, they're shipping directly. It would go by FedEx and UPS. 하지만 내일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당장은 물량이 부족해 일반인의 접종은 내년 봄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영국에서는 2명에게서 엘러지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엘러지 반응이 나타난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접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당초 올 10월쯤 보급이 가능할 거란 전망을 받으며 백신 경쟁에서 우위에 섰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하지만 미국에서는 빨라도 내년 1월쯤에나 사용 승인이 가능할 거라고 뉴욕타임즈가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 이후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시험 중 발생한 부작용을 미 보건당국에 즉시 알리지 않으면서 불신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월 초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해 전 세계 임상시험을 중단하게 됐지만 이를 미국 식품의약국에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모든 정보를 즉시 미 보건당국과 공유했다며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임상시험이 10월 말에야 재개되면서 현재 시험은 절반 정도밖에 진행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계 최초로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는 접종자들 가운데 2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ut if we need to strengthen our advice now that we've had this experience in the vulnerable populations, the groups who've been selected as a priority, we get that advice to the field immediately.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화이자 백신의 임상시험 당시 알레르기 이력자는 애초에 배제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과 화이자는 과거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선 접종을 중단하고 원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체 개발한 백신을 고위험군 200만 명에게 우선 접종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어서 그 효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김지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중국 스촨성 청두시의 코로나19 진료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밤중에도 시민들이 몰리자 경찰까지 동원됐습니다. 지난 이틀간 청두시에서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 7명이 잇따라 나오면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스촨성 당국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긴급 접종에 나섰습니다. 의료진과 항만 노동자, 유학생 등 12개 직업군 200만 명이 대상인데 이달 안에 접종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은 보관 유통이 까다로운 외국 백신과 달리 자국 백신은 영상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다며 우수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接种我们的疫苗已经超过100万人，没有接到一例严重不良反应的报告。 하지만 중국은 아직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백신을 들여와 임상시험을 했던 인도네시아는 중국 백신의 예방효과, 즉 유효성이 97%에 달했다고 발표한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86%의 효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제약회사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며 실제 효능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스촨성에 이어 다른 지방정부들도 긴급 접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2월부터는 일반인들도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덕입니다. 네,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재확산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도 9,200명을 넘었습니다. 보도에 김민우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으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수는 하루 사이 450여 명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사망자 수까지 200명에 근접했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률은 한 달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한 8.8%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135명의 사망자와 2만 5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때 급증했던 추세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LA 카운티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9,200명을 넘으며 급속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는 하루 동안 75명이 증가하며 카운티 내 누적 코로나 사망자 수가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초 하루 평균 12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3배 이상 폭증해 현재 평균 43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현재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만큼 사망자 수도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크리스티나 갤리 LA 카운티 보건서비스국장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 3명 중 2명은 무증상자라며 지역사회 내 감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카운티 내 입원 환자 수는 3,299명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남가주 중환자실 남은 병상 비율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락다운 조치에 따라 폐쇄됐던 어린이 놀이터가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발령된 캘리포니아주의 차택 대피령은 모든 어린이 놀이터를 3주 동안 폐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정신과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놀이터가 반드시 개방되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10여 명의 주 의원들까지 놀이터 개방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 1.94%나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또 그동안 기술주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압박감도 높았습니다. 테슬라는 7%나 폭락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핵심 기술주들이 일제히 추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05.07포인트 하락한 3068.8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 백신 희소식에 개장 초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갔지만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기술 주가가 갑작스럽게 조정을 받은 점이 시장 전반에 압박을 가했다는 분석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만큼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세도 적지 않은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기술주의 대장주 애플은 2.1%나 하락했고 테슬라는 무려 7% 가까이 미끄러졌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와 뉴욕 등 48개 주가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도 또 다른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부양책 협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아직 부양책을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1.5주나 남았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 10월 고용시장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제 지표는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켈스테이트 대학은 대면 수업 등을 포함한 학교 프로그램을 내년 가을학기쯤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침은 주내 23개 캠퍼스 모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켈스테이트 대학 티모시 와이트 총장은 학생들과 가족들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강경화 외교장관 발언에 대해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두고두고 기억하고 계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최근 코로나 사태에 북한은 더욱 강한 봉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반년 만에 대남 비난 담화를 낸 건 지난주 바레인 국제회의에서 나온 강경화 장관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I think this challenge, in fact, has made North Korea more North Korea, i.e. more closed. 코로나19 대응에는 국제협력, 남북협력이 필요한데 북한은 봉쇄를 택했다면서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 발표에도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All signs are the regime is very intensely focused on controlling the disease that they say they don't have. So it's a bit of an odd situation. 김여정은 이 발언을 망언이라면서 남북 관계에 더욱 스산한 냉기를 가져올 것, 두고두고 기억하고 정확히 계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남 기관이 아닌 김여정 명의의 담화란 형식에서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실렸음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김 위원장이 방역을 진두지휘하는 상황에서 방역 성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듯한 남한 강요의 발언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선 훈훈했던 두 사람이지만 2년새 요즘 남북 관계만큼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이 크게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 어떤 조치가 아닌 시간을 두고 계산하겠다고 했고 주민들이 보는 대내 매체에는 보도하지 않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연방정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내년 1월 말까지 다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4,2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실버레이크 주민들이 주차 단속의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실버레이크 주민의회는 주민들이 지난 10월 주차 단속이 재개되면서 주차 공간이 생길 때까지 1시간 이상 기다리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일부 주민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70 이상의 벌금을 물더라도 도로변에 주차하기도 한다며 카세티 시장에게 주차 단속 완화 재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가 뉴욕시에 배송되는 모든 패키지에 $3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의회는 온라인 쇼핑몰 패키지에 $3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면 $10억 이상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신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민국은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측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다카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원하라는 판결을 내린 후 다카 신규 신청 접수와 여행허가 신청 접수, 갱신 시 추방유예에 따른 합법 체류 기간을 원래대로 2년으로 연장하게 됐습니다. 학자금 빚 상환이 내년 1월까지 유예됩니다. 연방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학자금 상환 의무를 내년 1월 말까지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2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틀랜타시의 공공도로에서 식당 영업이 허용됩니다. 시의회는 공공도로상에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애틀랜타 시내 식당들은 교통국에 내년 말까지 유효한 임시 펄밋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아직은 시작 안 했습니다. 본회의는 정회 중이고 잠시 뒤 8시 반에 재개됩니다. 그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이 되고 나면
그 전원위원회를 거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설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그리고 국정원법,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필리버스터에 돌입해도 자정이 되면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끝나게 됩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오후 3시부터 110여 개 비쟁점 법안들부터 속속 처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어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하는 5.18 특별법, 세월호 조사를 1년 6개월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공정경제 3법, 노조법 등이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네, 공수처법 개정안은 내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자정 회기가 종료되면 국회법상 내일 그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처리되고 나면 민주당은 국정원법과 대북전단 금지법도 잇따라 처리에 나설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고 의결을 늦추려 할 걸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스스로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다짐한 쟁점 법안 한 11개 정도 되는데요. 최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등이 여권 지지율의 악재로 작용한 상황 속에서 중도층 민심보다는 지지부진한 법안 처리에 불만을 제기하는 핵심 지지층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수처법뿐 아니라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법도 재계와 노동계 의견을 일부 수용해 처리에 속도를 냈는데요. 무엇보다 거대 여당의 힘으로 입법 성과를 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잠시 뒤에 비공개 회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반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본래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징계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 그리고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 1명과 법학교수 1명,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명, 이렇게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이번 징계위에서는 징계 청구 당사자인 추미애 장관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용구 차관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외부위원 3명 가운데 1명이 회의를 이끌어갈 걸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불참할 걸로 알려져 특별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서궁 변호사 등이 초반부터 징계 사유와 징계위 개최 절차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변수입니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 방침을 정했고 검사 징계위원으로 나올 걸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제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기피 신청을 할 걸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도 7명이나 됩니다. 추 장관 라인으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지만 감찰 과정에서 부하인 박은정 감찰 담당관과 갈등을 빚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증인으로 나올지 관심입니다. 징계 의결은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6명 가운데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데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에 해임이나 면직 같은 중징계 가능성이 크지만 심의가 길어져서 징계위가 한 번 더 열리거나 징계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요즘은 직접 가는 대신 랜선으로 즐기는 대리나들이가 대세라죠. 여기 등산에 나선 사람들이 있는데요. 유독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딱일 듯 싶습니다. 지금 뭔가 지나간 것 같은데요. 스틱을 휘두르며 바위도 뛰어넘고 흙길을 발빠르게 누빕니다. 마치 경보라도 하는 것 같죠? 주변 경관을 제대로 구경할 틈이 있을까 싶은데요. 인증사진까지 빼먹지 않습니다. 미국의 영상예술가들이 미국 서부의 국립공원을 사람 없는 틈을 타 재빨리 다녀온다는 설정으로 촬영한 건데요. 앞으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직접 와보길 바란다 하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안전상 이 사람들처럼 돌아다녀선 안 되겠죠.
음악에 맞춰 들썩들썩 아주 호흡이 한 몸처럼 딱딱 맞네요. 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초등학생들입니다. 노는 것 같은데 엄연히 수업 중이라는데요. 아이들에게 민족 문화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주고 싶어 선생님이 직접 몽골 전통 노래를 바탕으로 안무를 짜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기마 유목민의 기상을 이어받아 말춤 동작 한번 역동적인데요. 이런 수업만 있다면 학교 가기 싫다고 떼쓰는 아이들이 크게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하늘에 벌써 산타가 나타났습니다. 성미가 좀 급한 산타인가 보죠? 무인 항공기 드론에 조명을 장착해 쇼를 펼친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밤하늘을 수놓는 모습이 장관이죠. 미리 입력한 경로대로 정확히 이동하는 신기술 덕분인데 폭죽을 사용해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불꽃놀이도 이제 드론이 대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행은 잘해도 주차는 어렵다 하는 분들 은근 많죠. 이 필리핀 운전자의 실력이 부러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세우겠다는 건지 좁은 진입로를 따라 후진하는데요. 심지어 온전한 바닥도 아닙니다.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불안한데요. 접촉 없이 완벽하게 차를 멈춰 세우고 운전자는 트렁크를 통해 내립니다. 문 열 틈도 없이 바짝 세웠기 때문인데요. 주차 혼잡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바깥 도로에 세우면 불법이라 매일 이런 고개 아닌 고개를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네, 한국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은행 측은 대출 한도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정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13조 6천억 원,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 대출은 한 달 전에 2배 가까운 7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역시 역대 최대 증가입니다. 주택 관련 대출로 모자란 부분을 신용대출로 충당하려는 수요에 규제 전에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두자는 수요가 가세했습니다. 신용대출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 이를 앞두고 자금을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선수요 등이 좀 가세하면서 증가 규모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일부 은행은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이미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은 최근 대출 총량 관리를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11일부터 주력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고 국민은행은 대출 상담사들의 업무를 연말까지 중단했습니다. 하나은행 등도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를 추가로 낮추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들어 대출 증가세는 주춤한 걸로 추정되지만 은행들로서는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급선 필요 다양한 요인들이 대출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를 더 강화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신임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변창흠 지명자의 주택정책.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만 임대해주는 방안입니다.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까지 지지를 표명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한세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2012년 보금자리 주택으로 분양된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당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반의 반값 아파트로 불렸습니다. 땅은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쌌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논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또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 주택을 LH 등 공공기관에만 대팔 수 있게 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환매 조건부 주택 도입도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식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있습니다. 다만 토지 임대부 주택은 토지분 임대료 부담 등이 문제로 지적됐고 강남에서 분양한 물량의 경우 과도한 시세 차익은 여전했습니다. 분양가가 한 2, 3억 정도 할 것 같은데 지금 한 12억 좀 왔다 갔다 해요. 제일 많이 오는 거예요. 경기도 군포에 도입된 환매 조건부 주택의 경우 긴 거주기간 요건과 낮은 환매 가격 때문에 분양 실적이 미미해 모두 일반 분양으로 전환됐습니다.
때문에 서울 도심 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일부는 공공임대로 환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변 후보자가 과거에 밝힌 바 있는 구상이기도 합니다. 역세권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를 기부 체납을 받거나 또는 민간에게 권한을 줘서 리츠로 도입하는 것도 이제 고려하고 있는데 변 후보자는 공급 확대 등 정책의 큰 방향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제시할 계획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연방법무부는 나의 법무부가 아닙니다. 국민의 법무부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약속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 아직도 많습니다.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이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전격 재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금 세탁 그리고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수사로까지 번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 아들에 대한 기소 여부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약속. 검찰은 과하다 싶을 만큼 철저히 수사하고 또 공정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바이든의 법무부가 아니라 국민의 법무부가 될 것입니다. 이 모습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